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 관리인 거지. 이번에 할 얘기는 이제 시가총액이 위험 관리를 하는데 좀 유용한 면이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 그래서 대형주의 정의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때 시가총액은 최소 5조 원 이상이 돼야 대형주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1조 이상이면 나는 중대형주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5천억 이상이다? 그러면 중형주라고 부르고, 2천억 이상, 5천억 미만이다? 그러면 중소형주. 그래서 이런 시총에 따른 이 용어를 일단 정립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내가 이 종목은 시총이 삼성전자는 5조가 넘으니 내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가 있어. 그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5억까지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내가 10억이 있어도 이 소형주는 2천만 원까지만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런 얘기라고. 근데 지금 이 페이지가 금액이 많아지면 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억이 넘어갔잖아. 네. 2억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게 조금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소형주라고 해도, 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 5천만 원까지는 넣어도 안 쫄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시프트 라이트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대형주면 이제 10억이 되는 거지. 금액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1억까지는 쫄릴 거고, 소형주에 2천만 원을 넣는다는 게 쫄릴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1천억 원 미만의 소소형주들도 존재를 하거든. 네. 이쪽에. 그게 지금 빠져 있는데, 이쪽에. 소소형주. 그거는 이제 네가 집어넣으라는 네. 얘기지. 그래서 이쪽 페이지를 좀 완성시켜 놓고, 이쪽은 당연히 1천억 원 미만이 되는 거고, 이제 금액을 네. 이쪽이 2천만 원부터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늘려가도 되고 여기를 1천만 원으로 줄여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2천만 원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초소형주에 2천만 원 넣는 게 되게 좀 부담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초소형주다 그러면 1천만 원까지만 집어넣자. 이런 룰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200억이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까지만 집어넣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이해 됐나? 네. 그게 바로 이 페이지라는 거지. 이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 있다. 요만큼이 빠져 있다고. 네. 그래서 요만큼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줄여놓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는 소형을 준 거고. 그러면 얘는 500억 미만? 이 1000만 원, 1000억 미만에서 7, 800억만 돼도 뭐 그닥 부담은 안 되거든. 초성주의 기준을 한 500억 미만으로 잡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뭐 1200억, 뭐 1500억 그러면 그런 애들은 뭐 소형 추측을 많이 하기는 하거든. 근데 얘네 최대가 500이에요? 그렇게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내가 최대 생각할 500? 때. 그러면 이 금액은 최대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집어넣어놔도 뭐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회사도 그냥 최대한 네. 200만 원 정도 집어넣어도 500만 원까지는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단위는 항상 1, 2, 5, 10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단위로 놔두고 단위를 맞추려고 하는 거지. 1, 2, 5, 10. 그 다음에 또 1, 2, 5, 10. 이렇게 이제 계속 맞춰 나가려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쪽에, 이 오른쪽에도 초대형주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5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5조가 아니라, 여기는 뭐, 이
지금 단위 자체가 이 껑충껑충 뛰고 있거든, 거의. 그래서 이 위에도 2, 1, 2, 5, 10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했던 건데, 그래도 이제 단위 맞추는 거지, 지금. 이 단위를 맞추려고 지금, 그래야 이제 생각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5 다음에는 이제 10조잖아. 네. 그래서 10조 이상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주로 이제 분류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숨겨져 있는 페이지가 이 페이지라는 거고, 이 부분을 이제 좀 그림 좀 네. 잘 그리자라는 게 숙제라는 거지. 그러면서 질문거리를 만들어 갖고 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시가총액은 PBR로 나누는 개념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음. PBR로 나누는 게.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런 거지. 내가 시총이 진짜 높은 줄 알았는데 PBR이 7이야. PBR이 20이야. 막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 음. 이 바이오 기업들은 뭐 장난 아니잖아. 그런 거를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야. 음. 내 돈은, 내 돈을 더 보수적으로 넣고 싶은 거지. 예를 들면. 오늘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나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이 개별 종목의 투자 금액별 이제 위험 관리를 좀 하겠다. 나는 1차 매수를 할 때, 개별 종목의 1차 매수에 대한 얘기, 1차 매수. 여기는 1차 투자 금액별 위험 관리인 거지. 그러니까 1차 매수를 하는 금액의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1차 매수는 기본 단위가 이제 200만 원이었던 거잖아. 이 1차 매수의 기본은 200만 원인데, 이 200만 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했을 때, 총 투자금이 2천만 원일 때, 이 2천만 원을 20으로 나눈 값이라고. 여기서의 20은 20 종목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물타기를 했다면 그걸 고려를 하라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2천만 원이 기준이라는 거지, 5천만 원이 이제 총 투자금이다. 그러면, 이 2천만 원이면 최대 100만 원이 이제 내가 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금액된 거야. 근데 5천만 원으로 이제 이 금액이 늘어나 버리면 최소 이 금액이 이제 바뀌는 거지. 최대에서 최소로. 그리고 이제 내가 1억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로 내가 더 투자를 해도 되고. 근데 이거는 소형주 얘기인 거지. 소형주를 기준점으로 잡고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중대형주나 대형주나 이런 애들을 하게 되면 내 총 투자금이 5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2억이 넘어가고 5억이 넘어가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중형주나 중대형주 같은 애들을 투자로 접근을 하겠다? 그러면 500만 원 이상 뭐 한 번에 집어넣어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거야. 부담이 안 된다는 거지. 이 부분을 이제 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는 거지. 그지? 요 근데 사이. 이거 조금 애매한 게, 이 표만 보면은 어, 투자금이 1억이면 음. 유형주 이상은 하지 말라는 뜻 같은데 그건 또 하지 아니잖아요.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요만큼만 하라는 거지, 금액을. 그러니까요. 근데 200만 원 이제 정도만 하라는 거지. 표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을 더 늘리지 말라는 거지. 음, 음, 금액 늘리지 마라. 1차 네, 매수 금액을 늘리지 마라. 네, 500만 원으로 늘리면 위험하다. 네, 여기서 위험하다는 거는 하락했을 때 대응을 못 한다는 거지. 네, 그리고 지금 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사실 스테반의 이 페이지를 만든 의도는 왕초보잖아. 이쪽에 있는 거지, 이쪽에. 이쪽이나 이쪽. 이쪽 단계잖아. 음,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뭐 스테반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봐야 이제 뭐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을까? 500만 원 정도 하고 있을까?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 한 종목당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넣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지.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저평가 매수 교육을 마칠 건데, 네. 이 저평가 매수는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 우량주와 성장주를 개념을 잘 잡아라.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대상 종목이 저평가 상태에 있을 때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꾸준히 흑자를 내는 습관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더 버는 과정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더 벌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타겟팅인 거지. 이렇게 이 위치에 있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기술적 분석 지표들이 한 이 정도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사면 좀 더 벌겠구나. 아무 때나 막 사는 것보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시작될 거고 스텝 3 심리적 분석 과정에서는 나는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창 더 벌고 싶은 거야. 그리고 단기간에 벌고 싶은 거지. 그러려면 당연히 거래 대상 종목은 급등주가 되어야만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스텝 1은 전 종목 기준으로 일단 개념 잡는 것부터 그리고 가끔 얘네들이 급등주로 팍 튀어오를 수가 있는 거지. 스텝 2 하다가 나는 스텝 2를 샀는데 갑자기 이제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윙 이제 공부를 막 하고 있는 거고. 이 스윙을 제대로 연습을 한번 해보자. 타이밍 연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초단기를 이제 스윙 연습 삼아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뿐인 거고. 그러면서 종목도 한 번씩 좀 파악을 해보고. 얘는 이제 분봉 단위로 막 나와버리니까. 얘는 하루에 봉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의도는 그거야.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큰 돈 투자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투자로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도 내가 이제 단기 투자를 하냐, 또는 중기 투자를 하냐, 내가 이제 꽤 두 개로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할 거냐. 그래서 사실 이 큰돈 투자로 큰 돈 벌기라는 개념은 이쪽이야. 네. 이쪽이고, 이쪽은 내가 이쪽이? 재료 분석인 거지. 재료 분석을 통해 이 단기간에 재료 분석이 들어가야 돼. 여기 이 단기 투자 쪽부터는. 그래서 재료 분석을 통해서 이제 단기간에 왕창 벌려고 하는 거지. 위에는 단순히 이제 심적 지표만을 이용해가지고 큰 돈을 번다면, 음, 단기간에 큰 돈 벌기. 같은 얘기지. 여기도 좀 정리는 해야 되겠네. 일단은 요 정도만 하자고. 투자는 이제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 시간은 곧 돈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률 얘기를 할 때, 이 장기 투자자들이 자기는 뭐 50% 수익이 났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딩 하는 이 초단타 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무시할 만한 게 아니지. 1% 수익이 이제 복리로 이제 수익이 나버리면, 이게 1년이면 240분인데 최소 240%의 연환산 수익률이 이제 발생을 하는 개념이거든. 그게 무시무시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기 투자를, 이 초단타를 때리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손절을 넣은 사람들은 이제 힘들지, 사실. 돈 벌기가. 이 직접적인 투자금 손실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을 잃는 것도 결국에는 손실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회비용은 시간인 거지, 시간. 시간에 대한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 그래서 스텝 2, 이 시그널 매수법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는 건지,
그 타이밍에 대한 생각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네. 여기까지 해서 스텝 1을 마무리를 짓자고.